안녕하세요. IT는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성능은 정말 끝내주게 좋아졌는데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저는 여기 한국에서 여러분과 먼저 갤럭시 S25 울트라 신제품 언박싱을 할 예정이고요. 미국 언팩 현장에서는 저희 오로라 특파원이랑 우리 형테크 PD님이 가 있는데 그 언팩 현장 스케치와 나머지 기기들 이모저모 함께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럼 빨리 한번 가보시죠. 자, S25 울트라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테두리 디자인을 강조한 그림이죠. 자, 시작하면 오,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 제가 들고 나온 색상은 티타늄 실버 블루고요. 오, 완벽히 플랫해진 S25 울트라입니다. 사이드도 완전 깻잎통처럼 이렇게 각져졌고, 전작 S24 울트라랑 같이 보셔야 이게 확 이제 외관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전작 티타늄 블루와 비교하면 좀 파스텔 톤이 좀 더 빠지고 세련된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메탈 느낌이 이렇게 나죠. 얘는 빛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색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링 이거 보세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카메라 링 보시면 존재감이 팍팍 있는, 마치 이제 피자 위에 올라오는 올리브 그런 느낌이고, S24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카메라 림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25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뭐 AI 버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버튼이 이제 애플처럼 하나 추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전 그 전원 버튼, 그게 AI 버튼을 겸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S펜 요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싹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걸리네. 여기 약간 걸리는데, 여기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딱 매끈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S펜 있는 곳이 약간 걸립니다. 이렇게 S펜 나오고요. S펜도 이렇게 색깔이 맞춰졌죠. 다른 색상으로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 실버, 티타늄 그레이,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으로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제이드 그린, 티타늄 핑크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트 블랙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게 유일한 16기가 램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일반과 플러스는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실버 섀도우, 그리고 삼성닷컴 한정으로 마찬가지로 코랄 레드, 블루 블랙, 핑크 골드 세 종이 더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리 특파원 말로는 민트색이 진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외관을 보기 전에 와, 이거 들어보면 무게가 진짜 가벼워진 게 체감이 돼요. 이게 한 전작 대비 14g 정도 줄었거든요. 두께도 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수치상으로는 8.6에서 8.2mm로 살짝 얇아졌습니다. 이번 S25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좀 슬림해진 느낌? 이게 삼성에 물어보니까 이게 뭐 특정 부품을 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부 부품을 쌓는 거라고 하죠. 실장 그거를 최적화를 하고 공정 혁신을 통해서 줄였다고 해요.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의 MX 공돌이 성님들을 또 갈아버렸다는 거죠. 외관도 바뀌었습니다. 둥근 모서리, 그리고 옆면은 깻잎통처럼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거로 변했죠. 전작은 울트라를 보시면 모서리는 이렇게 각져 있지만 테두리가 둥그랗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울트라가 확 바뀌었어요. 그 울트라는 처음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S 시리즈 기본형이랑은 좀 다른 노선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S25 시리즈 전체가 이제 패밀리 룩으로 모두 둥근 코너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드디어 갤럭시 디자인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울트라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엣지 디자인도 없어지고 카메라도 심플해지면서 이제 일반 시리즈랑 점점 비슷해지는 느낌? 이제 이렇게 패밀리 룩을 완성한 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울트라 화면은 6.9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에 QHD 플러스 해상도입니다. 가변 주사율은 1에서 120Hz까지 지원을 하고요. S25 플러스는 울트라랑 동일한 해상도에 화면만 조금 작습니다. 6.7인치고요. S25 기본형은 FHD 플러스 해상도에 6.2인치 화면이 들어갔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개선에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삼성이 콘텐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프로 스케일러 기능 갤럭시 최초로 탑재가 돼서 이미지 품질이 40% 개선됐다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화질 개선 솔루션 요거를 내부에 탑재해서 화질 시인성, 전력 효율 이런 걸 다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갤럭시 S25 울트라에만 코닝 고릴라 아모 2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24 울트라에는 이 고릴라 아모 1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작보다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또 저반사 기능도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자, AP는 그 전설의 3나노 공정으로 깎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습니다. 전작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서 CPU는 37%, BU는 30%, NPU는 40% 향상됐다고 해요.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멀티 1만 점을 넘는 걸 이걸 갤럭시에서 볼 줄이야.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긱벤치 멀티코어 점수가 8467점인데 이건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1만 점대를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발열을 잘 잡아야겠죠. 그 울트라의 경우에 전작보다 이 베이퍼 챔버를 한 40%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시리즈 전체에는 이제 새로운 열 전도 소재를 사용해서 방열 시스템을 더 개선했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이번에 16기가를 후하게 넣어준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보시면 울트라 기준으로 저장 용량 12기가 램에 256기가, 512기가 그리고 1테라 용량 옵션이 있고 1테라 용량의 16기가 램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Z 블랙 색상 하나로 한정이고요. 울트라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5000mAh 그리고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일주일 사용 후기 영상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배터리를 좀 더 얘기해보면 일반과 플러스도 전작과 동일한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은 4000mAh, 플러스는 4900mA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어요. 충전 속도는 플러스만 45W, 일반은 그대로 25W입니다. 네트워크는 시리즈 모드 와이파이 7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방수방진 등급은 IP68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에서는 이 Spen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좀 볼까요? 이번 울트라는 전면 1200만 화소, 후면 광각 2억 화소, 초광각 5000만 화소, 망원 1000만 화소 광각 3배줌짜리 렌즈, 그리고 잔망경 망원 5000만 화소 광각 5배줌 요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전작과 차이점을 보면 초광각 렌즈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예요. 사실 카메라에서 특별히 더 업그레이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렌즈 스펙을 높이기보단 이제 AP단에서 사진을 처리하는, 즉 AI를 활용한 후처리 영역에서의 싸움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별 향상이 없겠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뜬금 초광각 렌즈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럼 초광각 렌즈를 찍으러 한번 볼까요? 이게 전작 S24로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지금 25 울트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5000만 화소 이제 초광각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확대해보면 디테일이 이렇게 깨지지 않죠?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하게 디테일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디오 촬영에서는 저조도 성능이 향상됐고 전문가 모드에서도 이제 가상 조리개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과 플러스는 모두 전작과 동일해요. 5000만 화소 광각 렌즈, 1200만 화소 초광각 렌즈, 그리고 1000만 화소 3배줌 망원 렌즈가 합체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이 AI를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넣으면서 재미를 진짜 많이 봤죠. 이번에도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AI 기능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서클 투 서치가 이미지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 빅스비가 아닌 이제 제미나이가 새 갤럭시 비서가 돼서 내 명령을 이것저것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잡음을 없애주는 오디오 지우개 기능이 들어갔고요. 새벽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막 차들이 다니고 시끄러워요. 근데 이게 사운드 이레이저 기능을 쓰면 소음이 이제 줄어들고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띠링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말로 명령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 제미나이 이거 써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귀찮게 앱 찾아서 이것저것 써보고 검색하고 이러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뭔가 AI 에이전트가 한 건 다가온 느낌? 그런데 아직 좀 쓰다 보면 헤매는 것도 있고 말로 이것저것 시키는 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된 AI 기능이 있는데 이제 나오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날씨 일정, 수면 점수 같은 거를 이제 비서가 브리핑해 주듯이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이제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자주 보는 뉴스들을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이것저것 정보랑 같이 추천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제 폰에 데이터가 안 쌓였어요. 그러니까 좀 더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서클 투 서치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게 무슨 음악이 나오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핸드폰 갖다 대가지고 유튜브 뮤직이나 이제 네이버 음악 검색 같은 거로 하는 그런 이제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제 홈 버튼이나 여기 오른쪽에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서클 투 서치를 띄우죠. 여기서 음악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국명이 띡 하고 나옵니다. 이거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가격이 진짜 대박이죠. 전작과 동일하게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작년부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번 갤럭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퀄컴이 일단 스냅드래곤 가격을 많이 올렸고 삼성 엑시노스가 이거 탑재에 실패하면서 가격 협상이 더 불리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동결입니다. 노태문 사장도 특파원들 만나가지고 환율 생각하면 사실상 가격 인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갤럭시 25 신작 시리즈를 이제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AI 하지만 일단 폰은 이쁘고 가볍고 싸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갤럭시 S25는 일단 요거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사진만 봤을 때는 외관이 별 변화 없구나 이랬었는데 정말 디테일에서 많이 달라졌고 가볍고 진짜 좋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도 좀 써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정말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AI는 일단 좀 신기해요. 이게 일단 첫인상 합격점을 받았고 음악 검색까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제가 사용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언팩 현장에서 일반 플러스 모델 실물과 현장 스케치도 함께 쇼츠로 계속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용기로도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